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수렴이었습니다. (31,000에서) (27,000까지) A파가 끝나고 이 A파에 대한 조정으로 A, B, C, D, E 그리고 F 진행 중으로 봤었고요. 수렴으로 이런 식으로 웨이브 지울게요. 그래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F 진행 중으로 봤었고 이 봉을 보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왔죠.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었습니다. 30분 봉으로 봐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왔어요. 30분 봉으로 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으므로 수렴 같은 경우 상방으로 터지면 상방으로, 하방으로 터지면 하방으로 차트가 흘러가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것을 보니 F가 진행되고 G 올라온 다음에 이 자리를 주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관점을 공유해 드렸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떨어졌죠. 당연히 그 당시 관점을 공유 드릴 때 이더 차트를 참고를 했었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었고 B파가 끝난 C파 진행 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B파가 끝나고 C파 진행 중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더 차트를 봐도 여기였을 거예요. 이더 차트를 봐도 30분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왔죠. 1시간봉으로 봐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왔었습니다. 이더 차트도 30분봉,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A, B, C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참고했기 때문에 비트도 F가 진행되고 G 그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차트는 살짝 올릴게요.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수렴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가 뚫리는 것보다는 이 추세가 뚫렸을 때 반등이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 D 부분 27,700이나 800 여기가 뚫렸을 때 추격으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정석에 가까운 매매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뚫렸을 때 이 자리가 뚫렸을 때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정석에 가까운 매매 방법인데 롱 포지션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것도 이더 때문인데 얘가 5월 8일 17시 30분이거든요. 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을 때 수렴으로 봤으면 추격으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더를 보니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더라고요. 1시간 봉으로 봐도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와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걸 보고 1시간 봉 마감을 기다렸다가 오히려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좀 더 크게 진행이 되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떨어졌죠.
저는 이더 롱 포지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더가 여기일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끝에 다시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여기서 이제 반익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반익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헷갈리거든요. 얘도 지울게요. 수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A파에 대한 조정,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가 여기인 거죠. 수렴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수렴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맞아요. 수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27,390, 한 27,400 이 가격 기준으로 상방입니다. 오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분석을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좀 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봉이에요. 빨간 봉이랑 초록 봉.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명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습니다.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신뢰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렴 관점으로 봤을 때는 D가 끝나고 이 파가 진행될 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27,350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롱 포지션에 들어가더라도 손해를 본다면 이만큼 익절을 한다면 0.5까지 보면 한 이 정도 될 테니까 한 1대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수렴으로 봤을 때는 27,350의 기준으로 올라가는 관점이죠. 추세로 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흰색으로 합시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거의 얼추 맞거든요. 추세로 봤을 때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추세를. 그래서 이 수렴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추세 아래로 떨어지는 이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깰 확률이 한 80%고 이 추세 방향으로 깨질 확률이 한 20% 정도 되니까 저희는 높은 확률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이 추세를 깰 때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를 깨게 된다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한 0.5부분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거도 써드릴게요. 뭐 이 정도의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으로 봤을 때는.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얘는 놔둘게요. 그러면 이제 B파가 끝난 관점으로 봅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 영상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레이블을 했었고 그러면 A, B, C 이렇게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으니까 레이블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조금 더 작은 추세로 봤을 때. 얘는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럼 큰 C파가 진행 중이고, 좀 더 쪼갰을 때는 노란색 C파가 진행 중이고, 좀 더 쪼갰을 때는 A파가 끝나고 이제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B파가 흰색 끝난 관점으로 봐도 A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기서 여기까지 0.5니까 한 28,60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아니면 뭐 최소한 반등을 해도 382까지는 갈 테니까 28,400 한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관점이죠. 정리를 하면 지울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B파가 끝난 관점으로 봐도 얘는 이렇게 지금 현재 B가 진행 중인 거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으로 봅시다. 여기까지가 A고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할게요. 이 관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레이블은 여기까지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C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C파가 진행 중인 거죠. 얘를 좀 더 작은 파동으로 쪼개보면 여기가 A고 B고 C 잠시만요. 얘를 쪼개보면 이렇게가 맞겠네. 이렇게가 될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예요. 그러니까 B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으로 봐도 지금 현재 노란색 파동으로 보면 C파가 진행 중인 거고 이 C파도 ABC로 쪼개보면 B파가 끝나고 파란색 C파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럼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4시간봉 상승 달방에서 컨펌이 났으니까 27,300 기준으로 상방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손해는 이만큼이고 익절 라인은 최소한 31,100 이상이니까 거의 손익비가 대충 계산해도 10대1 이상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레이블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도 27,350 기준으로 얘는 한 이 정도 아주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렴으로 보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인이죠. 수렴으로 보든 B파가 끝난 관점으로 보든 B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으로 보든 27,350 기준으로 상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관점은 이게 맞아요. 이 두 관점은. 근데 수렴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렴인 경우에는 얘가 다이버전스 무시하고 결국 이렇게 그냥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봤었으니까. 그래서 1번 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방입니다. 1번 관점도
수렴으로 봐도 당연히 수렴으로 봐도 A, B, C, D, E 이 진행 중으로 봐서 상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관점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나 관점으로나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파가 끝난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를 기대할 수 있죠. 이더도 비트처럼 뭐 다른 관점을 여러 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 하나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해도 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1810 기준으로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도 두 관점 모두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21,810 여기를 깨지면 않는다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게 되면 상방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전략 같습니다. 아마 오늘 9시 반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게 발표가 난 뒤에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오늘 9시 반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CPI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날은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변동성이 커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9시 반이 지나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9시 반이 지나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수렴으로 봤을 때 A파 끝나고 B파 수렴을 봤을 때 A, B, C, D, E 2파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방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B파가 끝난 관점으로 봐도 레이블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인 B파가 끝난 관점으로 봐도 27,350을 손절 라인으로 걸고 상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점인 B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으로 봐도 레이블을 하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7,350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상방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관점이나 2번 관점이나 3번 관점 모두 다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제 1번이 메인인데 수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때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차트가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차트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